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한국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BTS? 제니? 김연아 선수나 봉준호 감독? 그 많은 한국인 대표들 중에서 이분이 없으면 조금 섭섭할 거예요.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들어있는 모든 반도체의 초석을 만든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사실,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나름 족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주력하는 반도체 상품의 원리도 오늘 소개해드릴 이분이 개발한 거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최고의 물리학자이자 오늘날 반도체 산업의 기초 원리를 개발한 장본인, 과학기술의 거목, 강대원 박사입니다.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수다쟁이 천문학자 현민희입니다. 강대원 박사는 17살이라는 나이에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들어갑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에 미국으로 건너간 강대원 박사는 4년 만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1959년 28살의 나이로 벨 연구소라는 곳에 취직을 합니다. 벨 연구소는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이는 아주 엘리트 집단이었다고 해요. 이 실리콘밸리의 아버지 격인 윌리엄 쇼클리가 이 벨 연구소 출신이고요. 디지털 카메라 시대를 열어준 CCD,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해준 광섬유 등 혁신적인 기술은 대부분 벨 연구소 과학자들이 개발했으니까요. 벨 연구소에 취직한 강대원 박사 역시 입사 1년 만에 세계를 뒤흔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바로 모스펫이라는 기술을 발명해냈던 것이죠. 모스펫은 컴퓨터에 쓰는 반도체 트랜지스터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모스펫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1900년대 초기에 컴퓨터가 있었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지금 늘 보고 있는 컴퓨터와는 다르게 초기의 컴퓨터는 전구 같은 게 이렇게 빽빽하게 달려 있었다고 해요. 이 전구 같은 것을 진공관이라고 불렀는데 유리구 안에 필라멘트와 전극이 들어간 형태입니다. 이런 진공관에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컴퓨터 한 대를 돌리기 위해서는 진공관이 무려 18,000여 개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필요하니까 초기 컴퓨터 중 하나인 애니악은 사이즈가 어마어마했는데요. 50평짜리 방 하나를 꽉 채워야 할 만큼 크기도 일단 큰데 크기가 크니까 어땠겠어요? 무게도 엄청났겠죠. 무려 30톤에 달했다고 해요. 애니악의 단점은 사실 아주 많았는데 진공관 속 필라멘트에서 발생하는 열도 어마어마했고 진공관 자체도 약해서 하루에 몇 개씩 깨지거나 고장나기 일쑤였대요. 그래서 진공관을 교체하는 전기기술자가 아예 전담으로 붙박이로 근무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컴퓨터로 한번 가동하면 주변 도시의 신호등이 껐다 켜졌다 할 정도로 전기도 아주 많이 잡아먹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드디어 1947년 트랜지스터라는 걸 발명해내면서 세계 전자산업이 크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유리구가 필요가 없어서 컴퓨터의 부피를 대폭 줄일 수 있었고 필라멘트에서 발생하는 발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전력 문제는 충분히 해결하지는 못했고 만들기도 사실은 까다로웠다고 해요. 그래서 보다 업그레이드된 기술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걸 바로 오늘의 주인공 강대원 박사가 해냅니다. 강대원 박사는 1959년 그 벨 연구소의 신입사원이었을 거잖아요. 선배님, 제가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라고 여기저기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당시 선배였던 모하메드 아탈라라고 하는 이집트 출신의 학자가 야, 우리 같이 뭘 좀 만들어 보자 라고 두 사람이 협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 사람의 공동 연구가 시작이 됐고 1960년 새로운 트랜지스터를 만드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모스펫이죠. 기존 트랜지스터는 발명이 돼 있지만 엄청 큰 어떤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너무 커요, 얘는. 모스펫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 트랜지스터를 어떻게 조그만하고 고집접해서 만들어서 실제 계산하는 데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재료도 이제 저머늄에서 실리콘으로 바뀐 거죠. 우리가 실리콘이 있고 그 위에 물 뿌려서 가열하면 실리콘 옥사이드가 생기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유리예요, 유리. 유리는 절연체거든요, 절연체. 실리콘이 있고 절연체가 있고 유리판 위에 뭐를 올려서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거죠. 이때 개발된 모스펫을 쓰면 컴퓨터의 전력 사용량을 확 줄일 수 있었대요. 만약 이 모스펫 기술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컴퓨터 한 대를 쓰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1기씩 필요했을 것이라고 하니 모스펫이 반도체계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죠. 강대원 박사는 모스펫 발명 이후에도 벨 연구소에서 30년간 연구에 매진하셨다고 합니다. 강대원 박사와 함께 근무했던 한 동료는 연구소에서 원한다면 충분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지만 현장에서 연구만 하던 어떻게 보면 고지식한 과학자라고 회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 얼마나 연구에 진심이었나 하고 봤더니 동료들이랑 치즈케이크를 먹다가 발명 아이디어가 딱 하나 떠오른 거예요. 이때 만든 게 바로 저장 장치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휴대폰에 자동으로 저장되잖아요. 흑역사를 지우려면 막 드라이브에 백업된 외장하드까지 연동된 클라우드까지 정리해야 될 정도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하고도 너무 많죠. 근데 강대원 박사가 연구하던 시절에 쓰던 컴퓨터는 전원을 끄는 순간 모든 데이터가 그냥 싹 지워져 버렸대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억 장치가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대원 박사는 치즈케이크를 먹던 중에 이 케이크처럼 뭔가를 좀 층층이 쌓다 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동료와 함께 연구를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1967년 플로팅 게이트라는 기술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플로팅 게이트의 원리는 뭐냐면 플래시 메모리라든가 어떤 하드디스크 전원 꺼도 유지가 되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어딘가에 여기 트랩된 전자가 있는 거죠. 내가 전원을 꺼도 여기에 전압을 건 것처럼 계속 유지를 시켜주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금속에 전자를 주입시키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전극을 만들어 놓고 주변을 절연막으로 싸서 여기 있던 전극에서 전압을 걸고 거는 조건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전자가 갇히기도 하고 갇힌 전자가 도망갈 수도 있게. 왜냐하면 주변에 절연체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은 얘는 가만히 있어요. 요게 바로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플로팅 게이트. 강대원 박사는 이 외에도 각종 연구 논문과 20건이 넘는 특허를 남겼다고 합니다. 두원캉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할 만큼 미국 과학계의 관심을 그냥 한 몸에 받게 됐다고 해요. 그 결과 1975년 미국에서 스튜어트 밸런타인 메달이라는 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 메달은 역대 메달 수상자 중 100명 이상이 노벨상을 받아서 노벨상의 관문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뛰어난 과학자들에게 수여되는 상이라고 합니다. 과거 수상자 중에서는 상대성 이론의 알버트 아인슈타인, 양자 우주론의 스티븐 호킹 등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우리에게 친숙한 유명한 연구자들이 있죠. 또 강대원 박사는 2009년 산업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미국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한국인 최초로 이름을 올리기도 합니다. 강대원 박사가 1988년 벨 연구소에서 은퇴한 이후 일본 최대 IT 회사인 NEC가 미국 뉴저지에 세운 리서치 연구소의 초대 사장이 됩니다. 하지만 1992년 학술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대동맥류 파열로 공항에서 쓰러지면서 61세라는 어쩌면 이른 나이에 생을 안타깝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강대원 박사가 주로 미국에서 연구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선 다소 뒤늦게 그의 업적들을 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4년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강대원 박사의 흉상을 세웠던 게 바로 그 시작입니다. 그로부터 3년 뒤 한국반도체 산업협회가 강대원 박사의 이름을 딴 강대원 상을 제정하면서 매년 반도체 산업에 기여한 바가 큰 논문 저자에게 이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도 강대원 박사를 2018년 과학기술 유공자로 지정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얇은 노트북을 펼치고 AI와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건 반도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반도체의 토대를 닦은 사람이 한국인 과학자 강대원 박사였습니다.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재밌으셨나요? 사실 제가 소개해드린 네 분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대단한 업적을 가지신 과학기술 유공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들에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다쟁이 천문학자 현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